Asking Congress to fund a state-of-the-art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to protect our homeland, all made in the USA.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보고 감명을 받은 트럼프. 그는 지상 기반의 아이언돔을 넘어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만의 우주방패, 골든돔을 구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골든돔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죠. 이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할 법한 프로젝트는 수조 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즘 AST 투자자들 사이에서 AST가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저 소문이 아닌 나름의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이런 루머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AST의 가장 최근 어닝콜 슬라이드입니다. SDA, 미국의 우주개발국에서 4,300만 불의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SDA라는 곳은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의 일부인 군사기관인데요. 아직 매출이 사실상 없는 AST에게 4,300만 불이라는 계약은 매우 큰 실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AST의 위성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AST 측은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유일하게 확인해준 사실은 이 계약은 AST 위성의 Non-Communication Use Case로 이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Communication Use Case라 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AST의 사업 모델을 뜻하는데요. 위성을 통해 핸드폰의 인터넷 신호를 제공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Non-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핸드폰 커뮤니케이션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답답하게도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해주고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방부와의 계약이다 보니 기밀 유지 조약 이런 게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Non-Communication 모델이란 미사일 추적 용도에 쓰이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계약이니 사실 당연한 추측이죠. 이번에는 AST의 새로운 위성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AST는 올해 여름에 인도의 ISRO를 통해서 한 개의 블락2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최근 AST가 이 위성의 운영을 위해 FCC에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 새로운 위성의 디자인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위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AST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 캐시라는 투자자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공위성 디자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AST 투자자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긴 테크니컬한 문서들을 읽고 AST가 제안한 디자인을 예상해서 그려본 디자인인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블락2 위성의 디자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솔라 패널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죠. 모든 블락2 위성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여름에 발사할 단 한 개의 위성만 이런 디자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왜 갑자기 발사를 앞두고 이 한 개의 위성에만 이런 디자인 변화를 줬을까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피기백 위성 루머입니다. 피기백이란 말은 한국말로 어부바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본래의 AST 위성에 새로운 어떤 장치를 어부바하듯이 추가적으로 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꼬리같이 생긴 솔라 패널이 생겼다고 했죠. 이 솔라 패널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위성에 파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블락2 위성에도 이런 솔라 패널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의 위성에만 이렇게 추가적인 꼬리 형태의 솔라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AST의 본체 위성이 아닌 국방부의 미션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에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 꼬리 형태의 솔라 패널에 더해서 이 루머에 더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위성의 전체 무게가 본래의 블락2 위성들에 비해 850kg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무게 증가가 솔라 패널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 치곤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라 패널에 더해서 뭔가 국방부의 미션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가 실려서 전체 무게가 늘어난 게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사실을 공유해 드리자면 지금 국방부의 이런 위성 기반 미사일 추적 미션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회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락히드 마틴과 L3 해리스라는 회사들인데요. 이 L3 해리스라는 회사는 이 위성 기반 미사일 추적 미션을 위해서 작년에 919밀리언짜리 계약을 따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회사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긴 예상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아까 봤던 꼬리같이 생긴 솔라 패널이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런 미사일 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페이로드라고 하고 이 페이로드를 우주에서 운영하기 위해선 인공위성이라는 기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페이로드를 AST 같은 거대 인공위성에 추가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페이로드만 개발하고 인공위성 자체는 개발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3 해리스와 AST 사이에 이런 파트너십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엄청난 루머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ST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조금의 계약이라도 따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루머를 들었을 때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상 조감도랑 이 꼬리 하나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결론 짓는 거는 너무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루머가 정말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FCC의 의장 브랜든 칼과 텍사스의 상원 의원이자 세네트 커머스 커미티 의장인 테드 크루즈가 AST 공장을 방문한 것인데요. 브랜드 칼이 소개하는 AST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We visited a high-tech satellite production facility that's putting up the biggest satellites we've ever had in the country in low Earth orbit to deliver high-speed internet directly to your cell phones. This is going to grow our economy, it's going to create jobs, and importantly, it's going to help us secure our national defense, including by making sure we stay ahead of China. It was a great visit today. Really enjoyed it. We're going to head back to DC. 자, 이렇게 텍사스에 있는 이 인공위성 회사가 위성을 통해 핸드폰에 직접 인터넷 신호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해주죠. FCC 의장이 이렇게 한 회사를 광고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발언은 마지막에 있죠. 미국의 국가 방어를 위해 중요한 기업이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AST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핸드폰에 인터넷 신호를 제공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 기업인데 왜 이 사람은 뜬금없이 국가 방어에 중요한 기업이라는 말을 하며 이 회사를 홍보해 주는 걸까요? 혹시 AST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간접적인 힌트는 아닐까요? 자, 결론입니다. AST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국방부 계약이 최근에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계약에 관해서 본인들의 위성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계약이라는 사실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FCC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이번 여름에 발사하는 한 개의 위성에 갑작스럽게 디자인 변화를 한 흔적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꼬리 형태의 솔라 패널이다. 그리고 위성 자체의 무게가 이상할 정도로 늘어났다.
거기에 더해 이 위성 기반 미사일 추적 프로젝트의 메인 기업 중인 하나인 L3 해리스의 예상 조감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이는데 L3 해리스 입장에서도 AST의 위성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페이로드를 더해서 보내면 서로 이득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을 가정한다면 AST의 위성의 무게가 늘어난 것이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의 통신업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FCC의 의장이 AST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이 회사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고 마지막에 이 회사는 미국의 국가방어에 중요한 회사다 라는 발언을 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냥 재미있는 루머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루머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퍼스트넷이나 엑심뱅크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루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이 되어서 AST가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매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루머가 그냥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라 하더라도 AST가 SDA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어떠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실이고요. 그에 더해서 FCC의 의장이 나서서 이렇게 AST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만 하더라도 AST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